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3. 항상성 유지, 1.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말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그리스어서 호메로라고 하는 자극하다, 움직이게 하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분비되어서 생성되고 분비되어서 혈액을 따라서 이동해 온몸의 여러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을 말을 합니다. 이때 내분비샘의 내자는 혈관 안을 말을 하고요. 외분비샘의 외자도 혈관 바깥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을 생성하는 조직이나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며 분비관은 따로 없고 혈액 내로 바로 분비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분비샘의 경우에서는 혈관 바깥 즉 분비관을 통해서 분비를 하기 때문에 땀샘, 침샘, 소화샘, 눈물샘과 같이 따로 자기가 분비하는 것들의 이름을 붙여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혈액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표적세포나 표적기관 즉 타겟에 정확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매우 적은 양으로도 생리작용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일정 양으로만 체내에 존재해야 되면 많으면 과다증, 부족하면 결핍증이 일어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척추동물 사이에서는 종특이성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어서 우리가 예전에 인슐린이 부족할 때 돼지 인슐린을 갖다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을 갖고 있는 이자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여기 췌장이라 적어져 있는 거는 이자입니다. 이자는요, 확대를 조금 더 해서 보게 되면요, 여기 쪽으로 소화관을 가지고 있어서요, 소화액들을 이렇게 분비를 하면서 12지장 쪽으로 이렇게 분비를 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랑게르한스가 랑게란스 섬이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면서 이 섬들에서 혈관 쪽으로 이렇게 분비를 하는 것들이 있었었는데, 마치 섬 모양에서 분비를 한다라고 해서 인슐라라고 해서 그 아일랜드라고 하는 거기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섬 모양이다라고 해서 인슐린이라고 하는데, 이 인슐린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혈당량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나중에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것도 찾게 되는데요. 이 글루카곤에서 이 곤자는요, bring, 가져와라 라는 말이고요. 글루카에서 이 글루는요, 당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당을 가져와라. 그래서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호르몬과 신경계의 결론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신경과 호르몬 중에서 신경은 뉴런, 호르몬은 혈액이고요. 림프액도 있기는 한데 얘네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것들을 이동을 할 때는 사용을 하지만 여러분들 호르몬이 혈액을 따라서 그냥 이동한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충분하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영상용으로 찍은 거라서 여기까지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보 전달은요, 신경의 경우에서는 여기가 내용이 바뀌었죠. 주로 전기적 신호였었고요. 호르몬의 경우에는 화학 신호가 되는데요. 두 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수업 시간에 말했으니까 정정해서 내용 알고 있도록 하시고요. 전달 속도도 신경의 경우에서는 매우 빠르지만 호르몬의 경우에서는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하면 타겟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경에 비해서는 느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신경은 여러분들이 뺨을 맞자마자 아픔을 느끼죠. 해당하는 부위에만 좁게 일시적으로 통증이 가는 반면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서 전신을 돌고 있기 때문에 작용 범위가 넓고요. 타겟만 있다면 효과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호르몬제를 맞게 되면 그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작용을 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제를 맞을 때는 생각을 잘 하고 맞으셔야 돼요.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은 다릅니다. 물론 똑같은 물질들이 있기는 하죠. 대표적으로 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 끝에서 나오는 거고요.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바로 내 몸에서 체내외 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체온, 혈당량, 혈장 삼투압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상성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외에 pH, 적혈구양, 백혈구양 같은 것들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체온, 혈당량, 혈장 삼투압들을 유지를 하기 위한 이 중추는 간뇌 시상하부였으며 내분비계, 호르몬과 신경계의 조절작용으로 유지를 할 수 있어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두 가지의 원리가 필요한데요. 음성 피드백과 길항작용이 있다라고 했었고요. 음성 피드백의 경우에서는 위쪽에서 많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위쪽에 있는 걸 억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간뇌 시상하부가 TRH를 분비하도록 하고요. TRH는 뇌하체 전엽에서 TSH 분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럼 TSH는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갑상샘 즉 표적기관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티록신 분비를 촉진을 하게 되고
되고요. 얘네들은 간과 근육의 표적기관으로 작용을 하여서 물질들을 촉진하게 됩니다. 티록신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면 TRH도 억제, TSH도 억제가 되게 되면서 결과가 원인을 다시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결과가 나중에 얘를 촉진하는 것, 얘는 모르셔도 되죠. 얘네들이 바로 양성 피드백이 되는데요. 애기 낳을 때 애기가 낳는 신호가 왔어요. 애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애기한테 다시 들어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애기가 추가로 나와라 라고 하는 신호는 양성 피드백이고요. 이외에는 나머지 이미 충분히 많이 나왔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만이라고 하고 억제시켜주는 게 음성 피드백이 됩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요. 체온이 떨어졌어요. 정상 체온까지 체온이 올라갔네요. 그럼 더 이상 계속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작용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자, 외울 때는요. 얘네들 알아두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간내 시상합에서 TRH, 뇌하수체증에서 TSH, 갑상선에서 T록시, 외울 때는 T, A,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S, T, U, V, W, X, Y, N, Z 하고 끝나죠.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R, release, 방출해라. S, stimulate, 자극해라. 그래서 티록신이 분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쪽에는요. stimulate를 release, 방출하는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 얘네들이 기량작용을 하는데요. 하나의 기관에 대해서 한쪽은 촉진, 한쪽은 억제를 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인슐린 아까 전에 혈당을 낮춰준다고 했었고요.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여준다라고 했었죠. 모두 다 타겟기관이 같게 되는데요. 간이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촉진, 한쪽은 억제를 하기 때문에요. 같은 기관에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하는 걸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성 유지의 원리는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 모두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하수체 전엽부터 살펴볼 건데요. 뇌 아래쪽에 덜렁거리는 물체였었죠. 뇌하수체는요, 전엽과 후엽이 있는데요. 후엽의 경우에서 지금 이미지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있어요. 조금 여기서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간내의 시상하부가 되는 것이고요. 이 시상하부에서 연장선이 뇌하수체 후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다이렉트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경이 연결이 되어져서 있어서 얘네들은요. release, 방출하라는 명령을 줄 필요가 없는 반면 전엽의 경우에는 원래 자기 게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자극이 혈관, 그 다음 다시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문맥이 존재를 한다. 이게 시상하부 뇌하수체 문맥이 되겠고요. 그래서 release, stimulate, 그래서 마지막 호르몬이 한 단계 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간의 시상합에서 TRH, CRH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요. TRH의 경우에서는 갑상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릴리즈가 나오게 되고요. 얘는 CRH는요. 겉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래서 CRH가 되면서 ACTH가 되는데요. 수업 시간에 약산하지 못했는데 아드레노 코르티코트로픽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네들을 부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신장 위쪽에 있는 이 부신에 코르티코가 겉질이거든요. 겉질은 트로픽, 자극해라. 그래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방출하는 호르몬, 그래서 CRH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안다기보다는요. TRH, TSH는 알아야 되겠지만 얘네들이 릴리즈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스티뮬레이트, 자극하는 애들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얘네들이 표적기관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부신,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겉질 자극 호르몬은 겉질을 자극을 하겠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을 하게 되면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고 하는 걸 분비를 하게 됩니다. 갑상샘의 이 갑자는요. 갑을 병정할 때 이 갑자예요. 그래서 방패 모양 할 때도 요 모양이다. 우리는 요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외국에서는 타이로이드가 방패 모양이에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의 그 방패를 이런 군인들이 들고 서 있죠. 그래서 방패 모양의 것이라고 해서 타이로이드라고 해서 티로신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지게 됩니다.
부신 겉질에서 이 신은요 신장을 말하고요. 부는 부유해 있다, 즉 떠 있다, 공중 부양한다라고 해서 신장 위쪽에 떠 있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겉질과 속질이 있으면 속질은요 교감신경의 절후가 바뀐 것이라서요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반면 겉질의 경우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뒤쪽으로는 등 쪽에 이자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알파, 글루카곤, 베타,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되면요. 외울 때는요. 알파가 첫 번째죠. 그래서 기억, 그 다음에 나머지 베타가 인슐린이 되겠습니다. 성호르몬은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도 있는데요. 후엽은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이뇨, 오줌 싸는 걸 저항하게 한다. 즉 오줌량을, 오줌볼을 틀어 막아서 오줌을 못 싸게 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티, 저항한다. 디유레아티. 그래서 오줌을 여기서 이 D는요, 뭐뭐를 통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레아가 오줌을 말을 하죠. 그래서 소변을 통해서 저항하게 하는, 즉 오줌을 못 싸게 하는, 소변을 무조건 통과하게 하는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유레아틱이 뭐냐면 이뇨제, 오줌을 싸게 하는 거고요. 이걸 저항한다, 안티. 그래서 소변을 못 싸게 하는 호르몬을 안티디유레아틱 호르몬 ADH, 즉 항이뇨 호르몬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오른쪽에 문맥에 대한 그림을 간단하게 넣어놨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이미지를 통해서도 뇌하수체 후엽과 전엽을 구분할 수 있으며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쪽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release. 그래서 TRH, 겉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CRH가 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TSH, 그 다음에 ACTH가 자극이 되면요. TSH는 티록신, 갑상샘에서 티록신. 이때 갑상샘이 표적이 되면 티록신이 분비하는 호르몬. 그 다음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부신의 겉질이 표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결과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호르몬, 분비되는 호르몬이 되겠죠. 반면에 얘네들은요. 릴리즈하는 시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상하부의 연장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콩팥이 표적이 되면 콩팥에서 오줌을 못 싸게 하려고 내 물을, 오줌 속에 있는 물, 즉 수분을 재흡수하게 됩니다. 갑상샘에서 티록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간과 근육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티록신을 이루는 게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엄마들이 아기 낳고 나면 기력을 수혈할 때 미역을 선물로 많이 받죠. 그래서 이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이, 즉 아이오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티록신을 통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게 되면서 내 몸에서 기력을 나게 하고 열이 나게 되면서 몸이 따뜻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에는 베타세포와 알파세포가 있는데요. 교알글, 그래서 교감신경 알파, 글루카곤 모두 다 기억, 알파가 첫 번째죠. 외에 부교감, 베타, 그래서 첫 글자는 다 됐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배인, 교알글 외워두셔야 됩니다. 뒷페이지에서 바로 나와요. 이자에서는 표적세포가 어디냐? 간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경우에서는 당뇨인 사람들에게 처방을 해서 포도당 글리코젠, 이제 젠은요, 여기서 겐이라고도 하는데요. 유전자는 진, 근원이죠. 제네시스, 제너레이션. 모두 다 진은요, 발생, 생성, 시작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깨부시게 되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걸 말을 하게 되고요. 깨부셨더니 포도당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었고요. 글리코겐이 글루카곤의 명령으로 당 가져와라. 그래서 당을 가져오게 되어서 얘네들의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신은 겉질과 속질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속질이 교감이 절후가 바뀐 거라서요. 교감의 절후가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감은 이렇게 생겨져서 있었죠. 이때 얘는 남고요. 얘가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간과 근육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겉질의 경우에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즉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내 몸에 있었던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었던 면역세포들을 깨부셔지게 되면서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라서 건강이 악화가 될 수 있어서요. 얘들은 굉장한 위기의 상황이나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분비계들이 질환이 생기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느냐? 생장 호르몬이 과다되면 거인증, 말단 비대증이 일어나게 되고 부족하면 소인증. 그 다음에 티록신이 많아지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부족하게 되면 저하증이나 갑상선 종이 발생할 수 있고요.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요붕증, 콩팥에서 묽은 오줌이 다량 분비가 될 수 있으며 인슐린은 중요하죠. 그래서 결핍이 되게 되면 생성하지 못하면 1형, 반응하지 못하면 2형이 되는데요. 인슐린 처방으로 나올 수 있는 건 1형이 되겠고요. 2형의 경우에서는 인슐린이 있더라도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1희 2비
일희일비한다라고 하죠. 한번 기쁘다라고 하는데 이제 왜 기쁘냐? 일형은 처방을 해도 살 수 있다. 사실 수업 때 외울 수 있는 팁을 안 알려드렸어 가지고요. 여기에서라도 말을 하는데요. 일형과 이형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생성을 하지 못한다, 반응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리고 얘네들이 모두 다 인슐린이고 인슐린은 당뇨와 관련이 되어져서 있더라라고 하는 점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했죠. 내분비샘이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TRH가 명령을 안 주고 TSH가 명령을 안 줬으면 티록신은 당연히 낮아야 되는데 높았네요. 왜 그럴까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뭔가 이상했기 때문이죠. 즉 갑상샘이 이상했기 때문에 티록신만 유독 많은 것이고요. 여기서는 얘가 명령을 안 줬는데 얘부터 많아졌네요. 그 결과 얘도 많아져지게 되네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뇌하수체 전엽이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고요. TRH부터 이상함이 있으면 가는 시상하고 이상하니까 TRH가 많아지게 되면 TSH, 티록신 모두 다 기능이 이상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이상하면요. 그 아래쪽은 연쇄적으로 모두 다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빈칸으로 되어져서 있는데 이 그래프만 보고서도 여기에 어느 기관에 이상이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혈당량 조절에서부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